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신주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사전 투표 시작이 됐습니다. 혹시 투표 아직 하진 않으셨죠? 아직 못했습니다. 아, 네. 전 했습니다. 벌써요? 예, 하고 왔어요. 어머요, 아침에. 정말 부지런하세요. 항상 보면 너무 부지런하세요. 아니, 그 시간이 돼요, 그게? 무는 길에 할 수가 있었어요. 아, 저는 상상도 못했네요. 네, 오늘 하고 오면서 할 거라고는. 예, 하고 왔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자, 이슈 3합 공식 질문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가졌던 네. 정치 이슈,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우리 신주진 변호사님. 네, 그 한덕수, 김문수 후보 네. 두 후보 간에 그러니까 한덕수로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던 사건이죠. 이거는 사건입니다. 사건이죠. 그런데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한덕수는 더 이상 선거대책위원회에 뭐 모시려고 했지만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고사를 했는데 어제 기습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출국 금지 네. 낸 것이 보도가 된 이후에 SNS에서 한덕수를 지지하고자 사전투표를 하겠다. 이제 이런 게 공개가 됐어요. 네. 참 시기가 절묘하달까요? 출국 금지가 되고 고강도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계엄 당시에 그 계엄 포고령 문건을 전혀 못 봤는데 사무실 돌아가서 보니 뒷주머니에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그게 계엄 포고령이었더라. 거짓말이 지금 예, 거의 이런 다 얘기를 나왔죠. 하고 예. 그게 CCTV와는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는데 5월 9일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KBS에 출연해서 김문수를 겨냥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런 정치는 나라를 망친다라고 고강도로도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CCTV에 나온 게 뭐냐면 공람하는 포고령들 보면서 너는 단전 단수해, 너는 비상 입법 기구 설치해 네. 이런 내용들을 다 했던 게 보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덕수 비롯해서 최상목, 이상민 다 그게 나오고 출국 금지를 시키니까 이제는 좀 자기 또 무서우니까 또 네. 김문수 지지한다. 김문수가 돼야 된다. 아유야 이게 참. 계엄 총리의 말로. 네. 아. 계엄 총리. 이게 무슨 공직자입니까? 이게 인간이 이 말은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그 보도 나왔을 때, 네. CCTV 보도 나왔을 때 보도된 시기에 대해 때문에 많이 놀랐어요. 사실 저는요, 그게 그 한덕수 씨가 네. 이제는 씨라고 불러도 되겠죠. 시도해도 됩니다. 한덕수 씨가 탄핵돼서 직무 정지했을 때 음흠. 그때 당시에 사실은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쥐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긴박하게 돌아가면 그게 그 계엄 정국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좀 바로 잡히는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걸 확보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덕수에 대해서 아무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저는 그게 최상목이 계속 버텨가면서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막바지가 되니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현재의 선거 구도에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란 사건이 어떤 식으로 수사돼 왔고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내란에 대해서 이제 당당하게 네. 아무런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이제까지 버텨왔던 것이 결국 그런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맞아요. 못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렇게 뒷받침됐다는 거를 국민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수사기관이 못한 거는 한덕수, 최상목 자신들이 권한대행하면서 서로 봐주게 한 건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지시를 다 받았고 다 거짓말 한 게 지금 드러나는 거잖아요. 본인들 면피하려고 본인들 살려고 저런 행동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엄 총리로서 계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네,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네. 네, 오늘 사전 투표한 것이 또 공개가 다 됐더라고요. 네. 네. 투표 하긴 했나요? 6시 10분에 가서 김문수 네. 찍었겠죠? 좋겠다. 예. 좋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1대 대선 사전 투표 첫날 투표율은 8시 현재 2.24%입니다. 좀 더 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이 눈여겨본 이슈,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새벽에 있은 일이라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끝까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보도가 났더라고요. 예, 났는데 이게 새벽에 밤에 뭐 가고 난리 네, 쳤던데요. 어제 갑자기 저도 이제 밤늦게 이게 떠가지고 뉴스가 떠서 뭔 소린가 했는데 예. 이미 끝난 거 아니었어? 예.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어제 이제 밤 늦게까지 대구에서 유세를 하고 네. 이제 급하게 서울 올라와서 무작정 찾아가서 저기 단일화하자고 무작정 얘기하자고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네. 해요. 문전박대라는 표현은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저기 뉴스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걸 만나지 못하고 1시 넘어서 돌아오면서 네. 뭐 결국은 뭐 끝까지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제 또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 투표가 시작된 이 상황에서는 이제 단일화 효과가 이제 크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겠죠. 거의 없다고 봐야지 않나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뭐 어느 쪽이 되든 사실 뭐 2번으로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만약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저기 4번 찍은 건 다 사표가 되는데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있고 음. 뭐 이제 뭐 그다음에 그 찍은 것들에 대한 무더기 사표가 되는 그건 그게 사실은 2번한테 가기를 기대하고 했던 건데 4번에서 무더기 사표가 쏟아져 나오면 사실 효과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네. 이제 단일화는 사실상 물건랑 같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그 김문수 후보는 포기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제 뭐 좀 이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 이 저기 이준석 후보가 뭐 쉽게 이제 큰 일을 치지 않으셨습니까? 네. 사고를. 지금 예. 성 관련된 예. 이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거 딱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단일화 안 하겠구나. 아. 단일화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까지 보여줬던 스타일에 비춰볼 때 단일화하는 식으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어제 만나보지도 않고 돌려보냈다는 거 네.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모이는 것처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뭐 당당하다. 뭐 오늘 뭐 아침에 보니까 천하람 네. 뭐 의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뭐 내가 강하게 하라고 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태도가 끝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래서 들었어요. 단일화의 가능성은 더 낮다. 그럼에도 또 김문수 후보 측은 끝까지 기다린다. 그럼 이거 뭐 지금 단일화 해본들 그 뭐 의미가 있나요? 없죠. 없을 네, 것 없죠. 같은데. 그리고 예. 뭐 김문수 후보도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좀 죄송하지만 드는 네. 것이 예. 아니 그렇게 지금 큰 이슈로 3차 대선 토론이라는 그걸 망치고 대국민적으로 지금 사죄를 하고 사퇴를 해야 될 사람을 뭐 끝까지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참으로 그 부분이 국민의힘 후보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각 후보들도 대부분 사전 투표로 자신의 권리를 아마 행사를 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촌에서 한다고 하고요. 네.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에 가서 사전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사전 투표도 뭔가 의미를 좀 부여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거기 가서 찍는 것도 보일 거니까요. 네, 그렇죠. 의미인데 좀 특이하긴 합니다. 남의 지역구 가서 투표를 합니다. 뭐 일단 일정상 이렇게 네. 뭐 자기 지역구 가서 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고요. 네. 어차피 사전 투표는 본인의 지역구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상관없긴 하죠. 예, 뭐 어디 상관- 가서 해도 상관없긴 하는 게 합니다. 없으니까 약간 상징적 의미를 예. 주는 데서 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인천 계양에서 하는 계양이면 이재명 후보 지역구인데요. 예, 지역구 이건 일종의 뭐 시위 아니면 아.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근데 예. 사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정말 사전 투표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사전 투표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네.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사전 투표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좀 애매해요. 저래 놓고 사전 투표 뭐 부정선거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사전 네. 투표하지 말라 그래놓고 자기는 또 하러 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사전 투표 때부터 투표 동력을 해야지 득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음흠.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근데 네.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본인 지지자들이 투표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사전 투표를 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다가 크게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전 투표를 정말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캠페인을 알 수가 없어요. 사전 투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만약 그 지지층이라면 네.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본 투표를 하라는 건지, 사전 투표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긴 그래서요. 해요. 카톡으로는 오래 전부터 이제 사전 투표 하지 말아라. 사전 투표 NO, 본 투표 YES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그리고 사전 투표를 할 때는 뭐 종이를 여러 번 접어가지고 그걸 편 다음에 기표를 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이야기까지 카톡으로 다 돌더라고요. 저도 단톡방에서 그런 카톡 내용을 보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는구나. 네네. 그런데 뭐 정작 후보는 인천 계양에서 한다고 하는데 또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끝까지 믿지 못하고 네. 진짜 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사전 투표는 아무 데서 관내 아니라 아무 데서나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면 할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빠서 본투표 날 하려고 본투표 날 더 바쁩니다. 특히 프리랜서 분들 본투표 날 더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전 투표가 그리고 투표소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저한테 있어요. 지도 앱 핸드폰에 설치된 틀어보면 바로 자기 근처에 있는 게 네, 바로 지도 나옵니다. 앱을 여신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투표소라고 치시면 쫙 바로 나옵니다. 나옵니다. 네. 나한테 인근 투표소가 어디 있지? 거의 쫙 나옵니다. 뭐 시골 이런데 지방 말고 대부분은 몇백 미터 안에 다 있어요. 네네. 대부분 서울, 특히 서울은 3,600개니까 네, 지금. 밀집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도 앱을 여시고 투표소라고 치시면은 다 이제 빨간 도장 찍힌 장소가 다 나오니까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다. 네. 우리 신변호사님 사전 투표 하실 예정. 지금 이거 끝나고 가서 해야죠. 아, 네. 이 근처 갈 겁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투표를 이번에 하겠다는 분이 10명 중 8명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번에 투표는 어떨까요? 조금 낮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사전 네. 투표가 항상 토요일을 하면서 마음에 네. 부담이 없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목금이고 이게 사실 업무 시간이랑 겹치면서 겹쳐요. 제 남편도 오늘 아침 자신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투표를 하고 출근하겠다. 그런 분들 꽤 많았어요. 그래 요번에 네. 아침 거 7시 그 투표율이 역대 최고입니다. 아, 1.7이었거든요. 1.7. 그분들이 반영이 네. 된 거예요. 아침에 출근 전에 투표하겠다. 네. 투표 말이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투표근 예. 움찔움찔 예. 막 이러는데 제 남편은 오늘 아침 결국 실패했습니다. 못하셨어요? 늦잠 늦잠 이슈로. 자셨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지금 당장 해야지 내가 일찍 내일 일찍 이렇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지금 해야 된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네. 예, 반드시 시간을 내서 지금 해야 된다. 네. 자, 오전 7시가 1.21% 역대 최고였고요. 지금 8시 기준으로는 2%를 넘고 있습니다. 2.24% 거의 좀 최고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요 속도대로라면 제가 뭐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첫날이 엄청 높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예. 재외 선거가 먼저 있었잖아요. 79.5%였죠. 예, 그것도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투표에 대한 열망. 네. 그래서 저기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겠다는 그 열망이 매우 강한 선거입니다. 이게 사실 뭐 탄핵 때문에 이루어진 선거로서는 두 번째긴 하지만 또 탄핵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뭐 종식시켜야 된다. 뭐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우리 손으로 종식시키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확실히 큰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저는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지난 대선이 77%였거든요. 네. 전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 희망적인 것도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도 역대 최고가 되지 않을까. 토요일이 없음에도 네. 불구하고 원래 토요일이 껴 있으면 좀 더 불구하고. 나은데 사전 투표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게 이준석 후보 발언입니다. 네. 야, 이게 참 그 발언도 논란이 되지만 그 발언 이후에 네. 사과 부분이 이게 사과라고 봐야 될지 그게 더 논란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해명을 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건 뭐 있냐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그뿐만이 아니라 사과는 이제 네. 기자를 상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또 밤에 저녁 무렵 한 늦은 시간에 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또 뭔가 네. 글쎄요, 이거는 또 오인시킬 수 있는 발언들을 또 SNS를 통해서 전파하면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을 다시 사과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수정하면서 자신은 잘못 없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입장을 취했는데 저는 이거는 진짜 이 사회에서 네. 퇴출돼야 된다. 뭐 정계 은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이자의 정치적 기반은 방송입니다. 네. 방송 오로지 방송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나와서 했던 뭐 어떤 게 정치적 자산이 있습니까? 오로지 방송이었고 자신의 말로 먹고 살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방송계에서는 엄중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퇴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이준석 발언은 계획된 혐오다. 계획된 인권위의 혐오다. 예. 진정이 뭐 10차례 정도 지금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건 진짜 계획된 발언이었고요. 이거는 자신의 준비된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빠져나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의 태도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 후의 태도가 더 이거를 가지고도 전혀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구나 이자는 막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기가 더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그거 할 것 같으면 아무거나 다 긁고 와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조금의 어떤 진짜 근거가 없는 거를 네.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방송에서 말을 해버리는 자체가 정말 다시는 이 네.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고요. 뭐 정계 은퇴, 국회의원 제명 이거는 정말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올라가 있다고 제가 네. 알고 있는데 강하게 해야 된다. 이준석 후보가 캠프도 지금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캠페인. 저는 사실 하면서. 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뭐 과방위에서 뭐 국힘에서는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준석은 그렇게 튀는 말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자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다. 이거를 좀 확실하게 좀 다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거 지금 이런 여파를 몰랐다 해도 문제인 거고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저게 대선 토론 과정에서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 질문을 한다는 게 준비된 질문 같거든요. 준비된 질문이죠. 지금 맥락상 예, 이게 말실수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예, 지금 본인이 질문해야 될 상황에서 뜬금없이 나온 한 질문이기 거예요. 때문에 맞아요. 준비해온 게 질문.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했을까요? 그걸 모르나요? 저게 저렇게 파장이 클지. 나름 엄청 세심하게 계산한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세심한 공격이다. 이게 왜냐면 이게 딱 그거 저는 사실 그 이제 클립을 저는 그날 그 폰을 못 봐가지고 나중에 편집한 걸 그것만 딱 짜는 걸 네. 봤는데 질문을 갑자기 권영국 후보에 대해 이거를 맞습니다. 갑자기 했거든요. 예. 근데 하면서 이게 누구 얘기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질문을 했습니다. 맞아요. 사람 뭐 특정하지 않고 특정 안 치고 한 근데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저도 사실은 이게 시끄러워질 때까지 그 이른바 그 가세현에서 나왔던 얘기를 네. 하는데 뭐 이제 어떤 곳인지는 이미지가 충분히 다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거기서 나온 얘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도 저는 몰랐고 처음 봤어요. 처음 예, 들었어요. 권영국 후보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답변 못했어요. 너무 그렇게 당황해가지고. 당황해서 못했다는 예. 건데 이게 그 이재명 후보를 저격한 건데 이재명 후보한테 뭐 당신 아들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저격을 했으면 허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해서 나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를 특정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름 머리를 굴린 머리 거죠. 쓴 거예요. 머리 쓴 거.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계산된 공격이에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공격했다는 건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결국은 이제 사회적 컨센서스, 물론 상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했다는 건데 본인 지금 이준석 후보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커뮤니티, 그 다음에 본인이 사실 이제 계속 그 특정 언론들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 이제 밀어준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유니버스 속에서 살면서 예, 이제 이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매우 토론을 잘하고 이제 이런 걸 잘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고 그런 있겠죠. 식으로 예. 믿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준석 후보의 토론 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정상적인 방식의 토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뭐 그러니까 건드리고 네. 말꼬리를 잡고 그리고 논점을 흐려가면서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어서 하는 방식인데 그리고 본인이 프레임 딱 만들어서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못하면 그래서 당신 잘못된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제가 이제 많이 당해봐서 네. 알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네. 이거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이제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붙는 상황이 이제 싸우는 상황이 되면 토론하는 상황이 되면 그런 것들은 전문가나 아니면 컨텐츠가 있는 사람 중에 쉽게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특히 그것도 일반 토론도 아니고 대선 토론이고 그리고 다들 진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는 그런 토론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네. 이후에도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관계없는 거를 SNS에 올리면서 뭐 자신을 메신저 공격을 한다. 맞아요. 자신에 대한 공격이 메신저 공격이고 잘 버텼다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사과를 지금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막 거론하면 본인한테 불리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공격의 소재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국힘 같이 예. 맞장구 치면서 지금 같이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젯밤에도 저희 집에서도 이제 크게 막 아니 국힘에서 같이 맞장구 치면서 지금 언론도 마치 이런 논란이 있고 이런 논란이 제기됐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무의미하게. 예. 자신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거를 쓴다라는 식으로 연합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양쪽의 발언은 똑같이 민주 이준석 혐오 발언 고발 국힘 뭐 정말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네. 거는 언론이 그 어떤 방향성을 잡고 좀 보도를 해야 돼요. 무슨 뭐 두 개 다 이쪽이 있으면 저쪽이 다 중계식 보도를 하는 건 네. 사실 맞지 않죠. 지금 이렇게 중계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또 이준석 잘했다는 거예요, 예, 뭐예요? 그리고 이준석은 끝까지 그랬거든요. 어디까지나 검증이 필요하다고. 네. 본인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는 잘 피해가면서 그러니까요. 뉴스타파에서 그렇게 본인에 대한 후보 본인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도 답변을 못하고 못하는 뉴스타파에서 주제에. 뭐 답변하는 건 자기가 SNS에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해가고 뉴스타파 기자에 대해서 막 질문을 막고 그런 모습을 보여놓고 뭘 검증을 더 자신에 대한 검증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진짜. 자, 지금 이제 이 발언이 앞으로 어떻게 작동할까?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니까 어떤 효과, 어떤 후폭풍이 있는지는 확인은 못합니다. 나중에 선거가 끝나봐야 알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뭐 일단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그런 타격이 네.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타격이 간 것이 그 누가 이제 반사이익을 볼 것인가, 반사이익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인가에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네. 김문수 후보가 크게 반사이익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김문수 후보는 예, 네. 예. 이제 지금 그 이준석 후보가 특히 뒤로 가면서 10% 가까운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네. 왜 뭘로 받았을까? 왜 받는가에 대한 논란들이 분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양쪽이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음흠. 그러니까 이제 양당의 큰 후보 양당의 이제 주요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군 후보 쪽으로 몰리게 되는데 사실 진보 진영 쪽에서 마음에 안 들면 권영국 후보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권영국 후보가 실제로 그런 식으로 뭐 저기 최근에 전역 후보들 지지율이 꽤 올랐는데 네. 물론 뭐 워낙 낮았기 때문에 네.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다만 네. 그래도 퍼센티지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보 쪽은 사실 그런 대안이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준석 후보라는 사람이 그런 식의 대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중도 보수 쪽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름 이제 중도 보수 쪽으로 좀 이동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또는 내가 보수 쪽 지지를 하지만 내란 세력은 찍을 수 없다. 이런 네. 사람들에 대한 지지가 이제 몰리면서 올라갔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김문수 후보를 찍을 가능성은 제가 봐서는 높지는 않을 것 높지 같아요.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선택했던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래서 예. 예, 아예 그냥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 뭐 그런 의미로 뭐 이건 뭐 지금 어디까지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쪽에서는 뭐 이제 또 지방이나 이런 쪽에서는 투표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자, 지금 뭐 마지막 변수는 이제 그 샤이 보수 이 말이 좀 그렇죠.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막판 예, 보수 결집, 결집. 네네. 보수 결집, 네. 뭐 대구 경북이나 네, 뭐 부울경 지역이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수 결집은 항상 일어나고 그 막판에 분위기가 너무 뭐 민주당에서 좋다라고 했던 할수록 특히나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TK, PK에서는 야 이러다가 큰일 난다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또 기대했던 거와는 상황이 또 반전되는 진짜 모든 분들이 다 나라를 국의 마음으로 나가시는지 네. 다 나가셔서 정말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시는 분들도 그날만큼은 어떻게든 다들 나가셔서 열심히 투표를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라고 봐야 됩니다. 아, 결국 해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보수가 결집하기 때문에. 네, 저는 상수라고 봐서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보여지고요. 아, 진짜 이
선거의 규정이 뭐 마지막에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제 발언을 통해서 혼탁하게 만들었지만 네. 어디까지나 내란 종식에 대한 심판이다. 내란에 대한 이 내란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12월 3일부터 이제 6월 3일까지 정말 딱 6개월인데요. 네. 야, 이게 저는 하나의 통으로 하나로 느껴져요. 아, 6개월이네요. 예, 정말 하나로 느껴지고 이게 계절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 겨울에서 막 여름 눈보라, 왔어요. 예, 이제 여름이 이제 오고 있는데 눈보라가 치고 막 모든 게 하나로 예. 통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게 지금 순간이 이제 막판으로 가고 있는데 다음 주 6월 3일이 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막판까지 정말 우리가 염원하는 내란 종식이라는 게 이 선거를 통해서 실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덕수가 그렇게 헌재에 나와서도 정말 자신은 개헌 포고령을 자기 사무실 가서 봤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네. 완전 CCTV에서 반대로 이제 다 거짓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죠. 이제 드러나는 마당에 저런 사람들이 무슨 공직자입니까? 네. 예. 이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해야지만 끝난다. 이거 그냥 누가 이기든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한 표 한 표 중요하다 이 그렇죠. 말씀하시네요. 중요하고요. 예. 저 보수 결집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이 항상 일어나는 거의 일이죠. 다 뭐 매번 있었지 이런, 않습니까? 예. 지난 총선 때도 보면 부산 지역이 결국은 한석이 민주당이어서 네. 나머지는 다 또 네. 국민의힘이었거든요. 그거 근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지지율이 네.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이유가 네. 뭐냐면 보수 결집이 이미 마지막 여론조사 부분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시겠지만 지지율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보수 쪽에서도 지금 워낙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좀 이렇게 기울어 있으니까 보수 결집이 좀 일찍 일어났던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여론조사나 이런 데 물어보면은 보수 지지한다는 쪽 퍼센티지가 늘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표집할 때 네. 그 표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여론조사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만큼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현상이 이제 보수 결집이 시작되는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기간 되기 직전에 꺾였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뭐 꺾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확 떨어지고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보수 결집 부분까지 어느 정도 반영된 조사가 나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다. 네. 하지만 보수는 분명히 결집된 상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내란 종식을 원하시는 분들도 결집해야지 살 수 있다. 네. 저는 결집하라. 그냥- 결집하라. 결집하는 거 딱 하나예요. 네. 내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아니겠습니까? 이게 투표권이에요. 투표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저는 역대 최고 투표를 얻은 박근혜 51.56인가요? 6인가요? 그 정도보다 정말 52%만 나오면 좋겠다. 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네. 자,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이 되면 새 정부, 새 네. 대통령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또 방송을 할 것 같은데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요? 새 정부 해야 될 건 많은 것 같아요. 뭐 안 그래도 어제 이제 네. 제가 아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 큰일이다. 아,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그 불쌍하다 사실. 이렇게 힘든 정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예. 그만큼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국민들이 뭐 이제 지금 내란 얘기 계속 합니다만 뭐 내란도 내란이지만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기로에 섰어요. 네. 그 지금 이제 여기서 경제를 결국은 이제 장기 불황으로 또 빠지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느냐라는 그런 기회에 섰는데 제가 어제 만난 분이 그 금융 이쪽 전문가신데 그 아직은 기회가 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바뀐 정부가 초반에 잘하면 네. 그러면 떨치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내 결론이 같이 이제 의견했거든요. 지금 이제 들어온 정부가 초반에 정말 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제발 그 나라를 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진짜. 뭐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떠나서 너무 다들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너무 살기 너무 힘들어요. 간절합니다, 진짜. 아, 잠을 제가 네. 6개월 동안 거의 잠을 제대로 못 네. 자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 변호사님도? 네, 저는
갑자기 다음 주 오늘이라고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새 네, 저희 정부라고 뭐 하니까 이슈 삼합 요새 만납니다. 네, 그러니까 예. 갑자기 좀 벅차오르는 감정이 듭니다. 정말 그동안 네. 이 모든 참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떤 보면 희망을 그쵸.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인가? 지금도 이제 오늘 내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해서 지금 이제 희망을 이미 심어놨고 예. 좀 물을 주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싹 트는 거를 본다면 정말 무엇이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더 도약하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나는 어떤 것으로 이제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슈 있습니다. 삼합 열심히 아우 해주십시오. 그럼요. 뿐만 아니라 두 분은, 예, 네.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네. 다양한 활동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삼합 요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